미국 주식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냐?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인 사람들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마 경매이지 않을까. 더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5살 때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용어에 대해서 아주 쉬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 웹사이트 보면서 이제 용어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법원에 가는 절차,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아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냐?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기 집을 구하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출 받기 되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마 경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매는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죠. 아무 집이나 샀다가 갑자기 돈을 더 내야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공부를 하면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게 2025년 12월 5일인데요. 지금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집을 사려면 2억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8억에 내 돈이 있어야지 30억 집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건 진짜 확실하지 않아요. 경매로 이렇게 사면 이제 대출이 일반 매매, 일반적으로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수월하다고는 합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경매에 대해서 배운 거는 저도 며칠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긴 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제 제일법원 경매라는 이제 웹사이트를 이게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2202호의 아파트가 이렇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최저가가 5억 7천이고 보증금이 5,700만 원인데요. 원래는 7억짜리 집인데 5억 7천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집을 꼭 뭐 구매해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공부를 위해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되게 헷갈렸어요. 임대인, 임차인, 채권자, 채무자, 이 단어들이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여기 대자가 사람이 대자처럼 이렇게 딱 포즈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집 주인이다 하면서 자신있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은 누굽니까? 그 임차인의 차 있는데 자동차인데 자동차 타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집 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임차입니다. 차 타고 와가지고 그냥 제가 외우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외우기 쉽더라고요. 자, 채권자하고 채무자를 봅시다. 채권자는 저는 이 권을 이용해가지고 이 단어를 외우기 쉽게 할 건데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채권자가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한테 돈을 빌려줄게 라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워야지 저한테 쉽더라고요. 그러면 채무자는 누구냐? 없을 무자,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돈 없어요, 돈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진짜 이런 단어들이 생소한 사람들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임대인은 누구죠? 대자로 내가 집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이고요. 임차인은 이제 집 빌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차 타고 오는 사람을 이제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의 같은 말은 이제 세입자입니다. 채권자는 권력 있는 사람, 왜냐?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누구냐? 돈이 없는 사람, 없을 무,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보통 채권자는 누구냐? 돈이 누가 제일 많아요? 은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채권자는 은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경매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경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집을 빌렸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채무자죠. 그래서 돈이 있는 대로 가죠. 누구? 채권자. 은행한테 돈을 빌렸어요. 은행한테 나 좀 1억 좀 빌려줘. 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한테 돈을 이제 어떻게 갚을 거야 해가지고, 제가요 그 빌린 돈으로 이 집을 살 건데요, 제가 돈을 못 갚으면요 이 집을 은행한테 줄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그래 알겠어, 너 이제 돈 못 갚잖아, 이 집은 내 거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안 되겠다, 이거 경매 신청하자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산에 이제 경매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채무자 여기 나왔죠. 채권자는 이 포 땡땡땡땡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포항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경매 중에 두 가지 경매가 있는데요, 임의 경매가 있고요,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임의 경매는 이제 뭐냐면요, 내가 부산에 이 집을 돈을 빌려서 샀어요. 근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이 집 내 거다 라고 하는 게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그 돈을 빌려줘 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담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제 경매는 무엇이냐, 담보가 아닌 경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병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유자가, 채무자가 그 돈을 빌렸는데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소송을 합니다. 이 사람 돈 없으니까 그 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강제로 경매가 된 겁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습니다. 감정가는 원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가는 뭐냐면요, 경매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면 이제 다운된 가격으로 이제 팔리거든요. 다운된 가격. 그게 서울에서 만약 이 집을 팔았다면 이게 20% 다운된다고 합니다. 이 부산집에서도 원래 감정가가 7억 8,20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저가가 5억 4천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서 이제 안 팔리고 최저가를 가면 제가 알기로는 30%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 내려가가지고 이제 5억 4,700입니다. 더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경매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보면서 아, 이렇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5살도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매각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각 기일은 뭐냐면요, 매각 기일에 경매가 실제로 일어나는 날이에요. 법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입찰표를 낸다고 합니다. 입찰표는 저는 이 가격에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을 내면서 제일 높은 가격이 그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억에 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억에 사고 싶다라고 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2위를 했어. 1위는 뭐 6억 5천에 이제 입찰표를 이제 낸 거죠. 그리고 법원에 이제 갈 때 입찰 가격의 10%를 이제 보증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입찰 보증금 이 10%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이제 5,700만 원보다 덜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그냥 5천만 원 낼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격당합니다. 그 경매 참석을 못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보증금을 그러면 어떻게 내냐라고 하는데, 자기 압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5,400만 원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거를 법원에 가지고 이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경매에 그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10% 이상, 이 경우에는 5,400만 원보다 더 높게 적어야지 경매에 찰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매각 기일에 가야 됩니다. 2026년 1월 6일에 가서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입찰표하고 자기 압수표 이거를 제출을 해야지 이제 경매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총 정리하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채무자하고 소유자하고 그 사람이 다를 수도 있대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감정가가 무엇인지, 최저가가 무엇인지 이제 볼 수 있고요. 감정가가 나왔는데 이제 아무도 안 사면 그걸 유찰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찰되어서 마이너스 20% 내려간 가격에 이제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병원을 진짜 281억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 2025년 12월 16일에 법원에 가서 이제 입찰표를 작성하시고 입찰 보증금 이거보다 더 이상을 내셔야지 이제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인 용어하고 프로세스, 절차를 이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이 웹사이트를 보면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씩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저도 초보고 이제 공부한 지 며칠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꼭 이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경매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